광해는 자꾸 미신을 신봉하고 김계시라는 일개 궁녀에게 의지하는 듯 엉뚱한 곳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광해가 후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상소가 올라왔다. 오랜만에 좀 쉬고 있는데 또 무슨 상소란 말이냐. 나중에 볼 것이니 거기다 두어라. 위급한 일이라 하였사옵니다. 지금 보셔야 하옵니다. 에이 진짜 뻔한 것 아니냐. 10중 8구 또 영모가 났단 소리겠지. 내 읽어볼 테니 별 내용 없으면 혼날 줄 알아라. 광해는 글을 심각하게 읽어 내려갔다. 그러고는 이봐 또 영모잖아. 좀 더 참신한 소재는 없었느냐. 그놈의 영모 소리 지겹지도 않느냐. 아주 사소한 일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모 사건으로 이를 키웠던 광해였다. 그랬던 광해가 이번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대비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 광해는 자신의 정책이 대부분의 신료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오판했다. 그가 주도한 중립외교 정책은 실리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이었으나 전통적인 사대주의와 충돌하면서 신하들 사이에 불만을 야기했다. 가장 큰 것은 연이은 옥사였다. 왕이 직접 국문화했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 그 중에는 억울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 억울함은 원한이 되어 조선 곳곳에서 번지고 있음을 광해는 알지 못했다. 한편 신경위의 옥사에서 정원군의 셋째 아들 능창군이 거론되었다. 능창군은 영문도 모른 채 잡혀 들어와 광해군으로부터 직접 신문을 받았다. 이 사건은 과거의 영모 사건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조작된 사건이었다. 옥사의 목적은 패모론을 주장하여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었다는 명분으로 이이첨을 제거하여 북인과 광해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위해 능창군을 포함한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결국 능창군은 강화도 교동 유배지에서 칼을 찬 채 살아야 했다. 식사입니다. 어서 드십시오. 이 상태로 어찌 밥을 먹으란 것이냐. 아직 배가 덜 고픈가 보군요. 싫으면 밥상을 내어가겠습니다. 아니다. 내 먹을 것이다. 능창군은 밥 한 술을 떠 어떻게든 입에 넣었다. 그런데 맛이 너무 이상했다. 사실 그 밥은 석회수로 지은 밥이었다. 석회수로 밥을 하면 강한 쓴맛이나 금속성의 맛을 낸다. 밥은 매우 퍽퍽하고 돌처럼 딱딱했다. 당연히 건강에도 좋지 않았다. 이대로 석회수 밥을 계속 먹어야 한다면 오래 살기는 힘들 것이다. 쌀이 아니라 모래를 씹는 기분이구나. 결국 나도 임해숙부나 영창대군처럼 되겠구나.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학대를 견디지 못한 능창군은 1615년 결국 자결로 생을 마감하였다. 향년 16세의 일이었다.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된 정원군은 엄청난 충격으로 매일 술을 마시며 폐인 같은 삶을 살았다. 뿐만 아니라 살던 집도 왕의 기운이 서렸다 하여 광해군에게 빼앗겼다. 의도했든 안 했든 이런 집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불충한 일입니다.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십시오. 아들이 죽은 것으로도 모자라 살던 집마저 뺏기자 정원군은 화병으로 그만 죽고 말았다. 장남 능양군은 어금니를 깨물었다. 아버지와 동생의 원수, 내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능양군은 이때를 기점으로 반역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먼저 무인 이서, 신경진, 문인 김유, 이귀, 최명길 등의 서인과 손을 잡고 세력을 키웠다. 반란의 관건은 고란에서 누가 협력해 주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능양군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훈련대장 이홍립을 설득하여 안에서 내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게 안팎으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하지만 반란은 발각되고 말았다. 아무래도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던 모양이다. 늘 그렇듯 이번 옥사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김계시는 반란파에게 뇌물을 받고 왕의 판단을 흐려놓았다. 김계시는 이번 반란이 단순 모함 사건이라 주장했고 왕은 그 말을 믿었다. 꼼짝없이 죽는 줄만 알았던 능양군은 그렇게 살아남았다. 영모를 들켜도 살 수 있다면 이건 뭐 땅짓고 헤엄치기였다. 동지들이여, 이는 하늘의 뜻이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니 모두 나를 믿고 함께 가자. 그동안의 영모에는 반드시 고변자가 나타났었다. 광해는 고변자는 무조건 죄를 면해 주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재살기 위해 없는 영모를 고변하기도 했다. 그것이 모함이었다는 것이 밝혀져도 광해는 끝까지 고변자는 처벌하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라도 조금이라도 역모의 기운이 생긴다면 누구든 고변하라는 장치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장치가 작동해도 왕이 믿지 않았다. 자, 이제 우린 칼을 뽑았다. 오늘 밤이면 결판난다. 모두 나를 따르라. 김유, 김자정, 이귀, 이괄, 심기원 등의 서인들은 삼경에 2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창의문의 빗장을 부수고 진입했다. 장덕궁에서는 미리 포섭된 훈련대장 이홍립이 문을 열고 반란군을 맞았다. 그야말로 무혈입서, 반란은 생각보다 싱겁게 성공하였다. 밖에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이냐? 전하, 역도가 이미 궁을 장악했사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하옵니다. 이첨이 짓이냐? 광해군은 급한 대로 북쪽 후원의 담을 넘어 의관 안국신의 집으로 갔다. 자네는 대전내관이 아닌가?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전하시옵니다. 예의를 갖추시옵소서. 아니 전하, 이 어찐 행보시옵니까? 그리 되었네. 우선 날 좀 숨겨주시게. 한편 소궁에 유폐된 소성대비는 군사들의 함성 소리에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저 군사들이 누구의 군사인 줄도 모르고 무슨 일로 저런지도 알 수 없었다. 문을 잠그어라.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대비마마를 지키자. 이윽고 문 밖에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대비마마 안심하시옵소서. 우리는 대비마마를 구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폭군 이혼을 몰아내었나이다. 소성대비는 믿지 않았다. 그동안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참 후 능양군이 직접 찾아와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제서야 내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오직 오늘을 위해서였다. 반정군은 소성대비를 정중히 모시고 또 간청하였다. 폭군이 물러났으니 왕자가 비어싸웁니다. 대비마마, 서둘러 왕위를 정해주시옵소서. 대비는 고개를 저었다. 그보다 급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혼, 그놈의 머리를 가지고 오세요. 내 직접 그놈의 뼈를 바르고 살점을 씹어먹을 것입니다. 대비의 원한이 그 정도였다. 허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영창대군을 광해가 그렇게 죽였다고 믿고 있었으니. 하지만 임금을 패하고 죽인다면 역풍이 일어날 수도 있사옵니다.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이요, 참을 만큼 오래 참았으니 내가 친히 그들 부자의 목을 잘라 하늘에 계신 영령께 제사하고 싶소. 10여 년을 유폐되어 살면서 지금까지 죽지 않은 것은 오직 오늘을 기다려서였소. 통쾌히 원수를 갚고 싶소. 한편 영의정 박승종은 양주로 달아나 군사를 일으켜 반격을 꾀했지만 양주 군수가 찾아와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박승종은 크게 탄식하더니 아들과 함께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대북의 수장 이이첨은 시골로 달아났지만 얼마 못 가 잡히고 말았다. 이이첨은 반정 주동자 이기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태가,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마마께서 지금까지 보존되신 것은 모두 내 공이 아니오.